정도 감독하는 영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네, 영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경마 2017년 5월 7일 일요일 경마 부산 경마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거 따로 찍으니까 되게 귀찮네. 한 번에 다시 찍을까.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양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의 승부처는 2경주와 5경주 두 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해봤고요. 나름 재밌는 경주. 오늘 일요일 경마의 특징이 부산일보배 대상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말들이 거의 들러리로 놀러 갔기 때문에 부산에서 정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지 아는 거고요. 대상경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칼을 갖고 준비했다고 보여지고 제가 또 특히나 이 부산일보배 대상경주를 승부경주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한대건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많은 동참으로 돈 따는 하루, 돈 버는 하루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경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산경마 1경주에 경주의 1000m 11마리 마필이 출전을 했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지만 더 없는 마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말경주예요. 이 안말경주의 특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말들이나 거센말들이 끼지 않고 여자애들끼리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편성이 약해진 틈, 그러니까 안말들만 싸우면 좀 편성이 약했다고 보죠. 그 틈에서 과연 누가 상금벌이를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스마트 레이디는 지난번 경주 때에도 안말 경주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고, 지난 3월 17일 경주 때는 발주하면서 좀 샌드위치가 돼서 밀렸고요. 그래서는 뭐, 과다 채찍이었었죠? 채찍을 너무 많이 돼서 탄력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었고. 4월 9일 경주에서는 외곽이라다 보니까 11번째에 있다 보니까 자리를 전혀 못 잡았어요. 중위문권에 가까웠었는데 거리차를 줄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좀 나아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썩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이번엔 1번 게이트의 조건이죠. 6번마 큰 마법이라든가 7번마 금태, 3번 메인비카, 헬로비너스, 오대정 이런 마필들, 빅토리 브라운까지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얘가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 누가 잡아줘서 선행하면 모를까. 그래서 약간 경주의 조건이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과신할 수 없는 그런 인기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레이디 차터드는 선두권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한 발을 쓰는 마필이죠. 38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세 번의 준우승이 다 그랬습니다. 과연 연속적으로 승부가 될 것인지, 단 한 번도 연속적으로 승부가 됐던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운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3번 럭키집주도 맨날 그렇고 3번 메인비카도 지난번에 의외로 끈끈하게 선입권에 따라가면서 걸음을 보여줘요. 이 1000m의 경주에서는 의외로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량기수까지 기용을 했기 때문에 선입권 전개를 추구를 할 생각이고요. 15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입장이 있는데 아마 이번 경주가 최선의 승부를 하기 위해서 맞추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마 금태는 지난번에 상당한 비인기권의 앞이었었지만 올라오는 걸음이 있었는데 정말 박빙이었었죠. 반반 정도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오히려 걸음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 앞에도 1000m에서 경주력이 오히려 더 나왔기 때문에 이원명 기수 플러스 1.5kg 부담력이 늘어난 것을 어떻게 소화를 해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6번마 큰 마법은 선행을 추구할 수 있긴 한데 워낙에 내측으로 좀 기대는 모습이 있고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7번 헬로비너스가 좋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에도 선두권이 무너지자 막판 한 발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전개가 일단 자유로워요. 직선에서 끝걸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00m의 경주거리가 더 약점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계속적으로 한 4등을 치르면서 1200과 1300을 소화를 해냈고, 이제 경주력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의 경주기 때문에, 저는 7번 헬로비너스가 이렇게 결정력이 없는 마필을 통해서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충막감이 되지 않을까. 7번만 헬로비너스 충마고요. 8번 5호 대장군은 지난번에 어린 여왕과 함께 동반 입상에 성공하면서 38.2배. 제 방송만 보신 분들은 다들 적중을 했다고 문자 오고 난리가 났었죠. 저 역시 적중을 했습니다. 이런 마필이죠. 계속 바닥에만 누워있다가 지난번에 선행을 나섰고 계속적으로 선행이 끝까지 이어졌던 그런 걸음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싸먹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지난번 경주와 같은
경주의 전개가 쉽게 풀려줄 것인가. 그게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빅토리 브라운.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마픽이 한데 선행을 못 가면 그만큼 덜 띄워지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좀 경주를 풀어나갈 때 전개가 좀 자유로운 줄 알았거든요. 또 그게 아니네요, 말이. 오로지 선행을 가야 됩니다. 실은 파티 컨셉도 지난번에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경주에서 경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 선두권이 물러시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안마 경주긴 한데 실은 헬로비너스를 놓고서 이것저것 다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 경주인 건 맞습니다. 7번을 놓고 저는 3번 메인 비카, 8번 5호 장군, 7번 파티 컨셉, 7번 놓고 4번, 8번, 11번 이 세 마리 앞에 쪽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5번 금태까지도 한번 현장에서 배당만 나와준다면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의외로 혼전 경주니까 1경주부터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상경마 2경주입니다. 자, 2경주는 좀 무리를 해야 되죠.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경주 역시 이렇게 능력 있는 마피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걸음이 좀 나아지는 마필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걸음이 정체가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게 아마 이제 경주마들의 경주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컨디션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죠. 고유의 능력은 있는데 그날은 이 마필이 조교 때 나가면서 막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 있죠. 그럴 때는 싸움 없겠죠. 그래서 고배당이 터지는 전형적인 유형을 보면 마필의 자체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한참을 꺼져 있다가 조교 때의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그 주에 따라서 그 주만 그 마필 컨디션이 좋아서 선전하는 경우에 상당한 고배당이 터지죠. 이 경주가 그러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조건을 봤을 때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기존에 뛰면서 걸음을 늘려왔던 기본 능력이 좋았던 마필들에게 점수를 더 준다면 이렇게 적중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대건은 이번 경주를 한대건의 부상영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아봤고요. 여지없는 적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의 동아리로 밀어넣을 생각입니다. 이것도 못 맞추면 또 무슨 개쪽이야. 자, 이 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그만큼 자신 있고 준비 착실하게 한 경주입니다. 적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영마 3경주입니다. 12마리 마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뭔가 더 있어 보이지만은 더 없어 보이는 그런 경주 되겠습니다. 전력 변화를 보인 마필 1번가 스위치죠. 이 스위치가 예전에 못 뛸 때의 걸음을 보면 이렇게 한 템포씩 이렇게 쉬었다가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걸음발이 안 나왔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그 걸음이 살아난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본 스위치는 이번 경주에 그래도 입상권에 가장 유력한 충막감이라고 볼 수 있고 4번 BK 파크는 맨날 늦추입인데 올라오는 끝걸음이 나쁘지 않아서 배당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5번 안 되고 6번 개념이지. 이게 정말 계륵 같은 마필이죠. 왜 23전 동안에 3번의 입상밖에 안 되냐면 이게 늦추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경주 전제가 적응계 자체가 느리니까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놔서 직선에 한 발에서 3차 했는데 그렇게 타면은 더 안 뛰어요. 또 차라리 참고 한 발 더 나은 마필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별로 느낌은 안 오는 마필입니다. 7번 8번 안 되고요. 9번 무적의 삼소는 지난번에 1800m 두 번에 1800m를 뛰다가 이번에 1300m예요. 부담량은 57km 더 올라가긴 했지만 거리를 늘렸다가 줄이는 마필들은 지구력에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으로 버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번 아델의 봄도 매번 그런 큰 거령. 10번 영광의 헌터도 모래를 맞으면 좀 잘 안 뛰어서 외곽에서 항상 혼자 뛰어야 되는데 12번 게이트가 이 마필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상경마 3경주는요. 1번 스위치를 놓고 9번 무적의 삼선, 10번 아델의 봄, 10번 영광의 헌터. 자, 1번 놓고 9번, 11번, 12번 이 세 마리의 마필만 공략을 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BK 파카가 혼전 중에 한 발 쓴다면 배당이 나오겠죠. 영마필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9번 맞고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부상경마 제 4경주입니다. 자꾸 서울경마 하는 얘기가 나와. 1400m고요. 정한번의 마필들. 일단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마필이 3번 모닝바람새와 9번 오주스타죠. 3번 모닝바람새는 지난 3월 5일 경주였던 경남신문배에서 저희가 22배의 배당을 적중을 하면서 기쁨을 줬던 마필이고 지난 4월 7일 경주에 경주거리 늘려나왔어도 이 정도는 버티겠지 했어요. 근데 못 버티더라고. 1400까지가 딱 한계인 것 같습니다. 51.5kg의 중량으로 다시 한번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경주가 편성을 만났고 뭐 안 될 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직선에서의 걸음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불안한 인기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 편향이라고 한다면 쉽게 와야 된다고 봅니다. 승급전을 맞이는 구막 우주스타는 거리를 늘렸어요. 하지만 전개가 워낙에 자유로운 마필이고 선추위권에서 이제 힘을 발휘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말이. 당연히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것 같고. 저희의 다바가 메인 승부처에 기쁨을 줬던 57.4배. 한대원은 상반기 다바가 승부처의 주인공, 이번 원일에이스. 전개 자체를 뭐 풀 생각이 없죠. 말 자체를. 지난번 경주 때는. 아주 후미권에서 자빠져갖고 아주 경주를 풀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게이트에 사토시 기수라고 한다면 선유권에 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도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한 마필은 아닙니다. 이 세 마리의 마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7번 우승 최고도 느리고 발키리도 강금은 됐지만은 검정은 돼봐야 되고 10번 쾌한 명품도 누취하는 마필이고. 그래서 3번, 2번, 3번, 9번 이 세 마리의 마필 안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3번, 9번 쪽이 대끼리 막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력한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번, 9번 한 방 때리고 2번만 원일 에이스만 살짝 방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했나? 요건 간단하지 않죠. 부산일법의 대상경주 천여행메타 호나 오픈경주입니다. 레츠런파크 부경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유머 디바인킹 괜찮아요. 조성용 기수의 선행은 정말 강력합니다. 웬만하면 잘 안 잡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능력 기수라고 보기 때문에 조성용 기수를 이것만 디바인킹은 충분히 한번 세워야 되겠고요. 홍규영 기수 한다면 또 다부진 말머리 기대가 되고 이 왁스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다음 햇발 많이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이번만 디바인킹을 놓고 승부에 들어갈 디바인킹 입고 하는데 한번 햇발 쪽으로 2번 디바인킹입니다. 2번, 4번, 9번 순다. 선두 2번 디바인킹 2번, 4번, 9번. 2등급의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죠. 실마 킹 오브 에이스. 다른 건 없나? 스페르스카이. 이건 뭐 되지도 않는 말이니까 그렇고. 어쨌든 간에 1등급에서 이제는 수성이 한풀 꺾인 마필도 있고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걸음이 남아있는 마필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가 딱 전성기인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떠오르는 신의 실마 킹 오브 에이스도 있죠. 자, 이번 경주에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과연 예전 같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평가를 해보면 이 경주는 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부산일보배라는 특징이 있고 대상 경주에서는 어느 한 마필이 승부를 아끼기 위해서 조작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상금이 1억 9천인데 아주 말껍질 벗겨서라도 먹어야죠. 그리고 2, 3창만 돼도 7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욕심나죠, 누구나. 순위권에 도전하는 마필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가는 마필들 일단 서울에서 내려가는 마필들은 모두 다 제외를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마필들만 가지고 한 대건 승부를 할 생각인데 이 경주가 부산의 메인 승부처예요. 기존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이 폭발하기 시작한 마필과 그리고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는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 경주거리가 몇 메터? 1200m라는 단거리 경주입니다. 상당한 혼전 가능성이 있고요.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은 의외로 닥쳤던 지붕 쳐다볼 수 있습니다. 자, 한대건 깔끔하게 이번 오경주 승부처로 사고와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2등급 경주고요. 12마리 마필을 출전했습니다. 일단 뭐 눈에 보이는 마필이 이번 아이스 마린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KR의 컵에 출전을 해서 좀 졸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따라가는 전기에서 뭐 걸음을 크게 안 보였는데 상대가 좀 강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워낙에 순발력을 주무기로 싸우는 선행형입니다. 근데 최근에 경주 모습 보면 따라가서도 경주력에 나왔던 마필이고 경주거리는 1800이라는 점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 경주거리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상대 마필들의 전력을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뭐 아이스 마리는 저 역시 인정하는 충막감이 되겠습니다. 자, 비록 상착 승급을 하면서 일마 글로리 알파가 좀 등한시될 수 있긴 하지만은 인기권이에요. 만약 3kg의 감량이 있다고 한다면은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선입권도 되고 추입권도 되는 마필이니까 아예 무시하지 마시고 3번 중앙 챔피언은 맛이 같고요. 4번, 5번 다 그렇고 6번도 안 되고 7번은 프라이빗 댄서가 지난번 걸음을 보면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근성을 보였는데 그날 경주가 1800이었습니다. 물론 선항을 못 갈 수 있어요. 이번 아이스 마린이 원체 빠르니까 못 갈 수 있는데 조승원 기수가 용서가 없죠. 아이스 마린은 따라가도 되니까 선행을
뭐 포기할 수 있고 7번 프라이빗에서는 또 따라간 전개 안 해봤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1800을 소화했다는 부분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만 라이징 브라보도 약간의 전력 변화를 보였지만 지난번에 3착은 운이 좀 많이 따랐던 경주기 때문에 과실할 수 있는 인기만은 아니고요. 10번 아이언 트레인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라면 보이는데 아직도 주행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다른 마필들보다는 2번마 아이스마린을 배팅권의 중락감으로 놓고 1번마 글로리 알파 그리고 7번마 프라이빗 댄서 이 두 마리의 마필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9번마 라이징 브라보라든가 10번마 아이언 트레인 기존의 현군에 뛰었던 마필들도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마번 정리해서 음성정보나 문자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2번마 아이스마린을 중위권에 세워놓으신다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향후로 일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자,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해드릴게요. 2경주와 5경주, 부산일법의 대상경주인 5경주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도 한대건, 부산도 한대건, 부산의 다바가 메인 승부처, 격주하시고 보셨죠? 더버가 메인 승부처, 2주 연속 적중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마는 더더욱 자신 있습니다. 한대건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